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이제 4월도 이거래일만이 남았습니다. 글로벌 시장 여전한 이 관세 이슈로 인해서 확고한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앞서 발표될 이 지표들과 실적들 확인해보고 가자면서 방향성 탐색에 나선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도 여전히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체질 개선이 되지 못한 채 특정 이슈들, 그러니까 좀 산업단 이쪽의 뉴스들을 자금이 몰리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비만 치료제 AI단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흐름을 좀 먼저 읽어보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 장세인데요. 출구 전략 탄탄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이슈들 살펴보면서 결국 어느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올지 심도 있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진 캐스터와 함께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인맥 캐스터 김유진입니다. 오전 시황부터 살펴볼까요? 어제 코스피는 2,550선에서 상승 출발했지만요. 결국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할 수 있다고 했지만 중국은 반응하지 않아서 불안감이 남아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일부 종목은 오르지만 시장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살펴보시면요. 하나오션이 급락하는 등 조선주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엔터주와 화장품주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지수 상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요. 10시 30분 기준에서 양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0.39% 상승한 2,558.29, 코스닥은 0.7% 상승한 724.44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2,550선에서 시작했고요. 현재 시작보다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722선에서 시작했는데요. 상승 종목이 더 많아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각각 1,175억, 887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운송장비와 제조업 위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잠깐 왔다 갔던 외국인, 코스피에서는 매도로 지금 다시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개인 마이너스 지금 보이고 있고요. 135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각각 외국인 194억 원, 기관 11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제약과 금속 위주로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닥 현재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애경케미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1%가량 상승해서 1,19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경케미칼 주가가 한 주 만에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중국의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개하고 양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제도 배터리 나트륨 섹터가 상승했었죠. 오늘도 나인테크와 메가터치, DIC 등 관련 섹터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애경케미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로 사용되는 고성능 하드카본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두 번째는 드림시큐리티입니다. 네, 지금 이 차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인해서 보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오늘 바이오 인식 테마가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오 인식 테마는 지문, 홍채, 얼굴, 목소리, 정맥처럼 사람 고유의 생체 특징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거나 인증하는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을 말합니다. 드림시큐리티는 암호화 기술과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보안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76% 상승한 3,9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인벤티지랩입니다. 일라일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들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에 따라 우리 시장의 큐라티스, 블루엠텍, 대봉LS 등 비만 치료제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인벤티지랩,
이 처음 도전한 경구약 제형 변경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내놨는데요. 기존 제품 대비 73배 향상된 수치라고 합니다. 29.96% 상승한 36,000원에 거래된 것을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시선 AI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수술용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몇 년 안에 인간 의사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한 발언에 따라 오늘 로봇주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시선 AI를 특징주로 뽑아봤습니다. 국내 주요 공항의 출입국 심사 시스템에 얼굴 인식 기술이 활용된 거 아시죠? 바로 시선 AI의 기술이 적용된 건데요. 이외에도 화면 정보 보호 솔루션 개발로 개인의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함은 물론 의료 분야로 이 기술 AI를 넓히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2.28% 상승한 4,4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세 번째 특징주 SM입니다. 네, 오늘 엔터주 흐름이 좋았는데요. 바로 관세 무풍지대라고 불리는 이 엔터주, 스튜디오 드래곤과 JYP 엔터 등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 IBK 투자증권이 SM의 25년 2분기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제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고요. 콘서트와 음반 판매 등에서도 이 사업 부문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2.61% 상승한 12만 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간 잘 나가던 조선업종 쉬어가는 흐름 보이는데요.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면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0.54% 상승해 56,100원에 거래되는 반면 SK하이닉스는 소폭 하락해서 10만 8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살짝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짝 상승해서 104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0.6% 이상 상승해 19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도 살펴보실게요. 보시는 것처럼 역시 혼조세입니다. 시총 1위 종목 알테오젠, 어제 2% 넘게 빠지며 쉬어가더니요, 오늘은 1.26%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LB 0.9% 이상 상승해서 55,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형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하락한 반면 에코프로는 소폭 상승한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0.18% 상승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저는 지금 오전 시황 설명드린 김유진 캐스터였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의 맥 본격적으로 짚어보시죠. 네, 김유진 캐스터와 함께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 체크해봤고요.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깊게 시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민 마스터와 함께 전화 연결로 오늘 시장 상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서성민 마스터와 함께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네, 오늘 안녕하세요. 시장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네. 한 스텝 더 가주면 좋겠는데 사실 흐름이 조금은 답답합니다. 어떻게 시장 상황 보고 계신지 오전장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그때 충격을 완전하게 해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에 따른 부분으로 4월 2일에 주가 지수를 다 회복하고 나서 그 이상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전의 지수대를 회복하면서 거기에서는 강한 탄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상호 관세가 철폐된 게 아니라 유예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예를 시켜놓고 나서 지금 협상 과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라든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협상 등등 중요한 협상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불확실성을 하나씩 해소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외국인 수급이에요. 지금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있긴 한데 외국인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율이 3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사실 수급이 들어올 만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 못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야만 우리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 어떤 종목군으로 매기가 쏠리는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수급적인 특징적인 부분은 기관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에서 계속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연기금이 바닥 부분에서 받쳐줬다고 한다면 지금은 금융투자, 증권사 등 금융투자가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주면서 약간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는 바이오 섹터 조정이 나오니까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비만 치료제를 기점으로 해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 모습도 괜찮고요. 이제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테마적인 부분도 반영이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부분이 조선 섹터가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다가 오늘 급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산업은행이 하나오션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부터 그게 도화선이 된 모양인데,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군에 대한 매도를 하고 바닥권에서 종목을 모아가는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좀 살펴보았는데요. 조선 섹터에 대한 우려감 좀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다면 바닥권에서 뭐 기관이 모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조선 섹터는 그럼 지금 이제 내려왔을 때 기회라고 보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오늘 하루 내려왔습니다. 네. 여기 오늘 하루 딱 내려왔는데,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 지분이 20% 정도 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블록딜 우려가 조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라는 건 이미 많이 올랐던 섹터에 대한 부분, 이미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매수 또는 눌림목에서의 매수보다는 지켜보는 전략이 좀 더 낫겠다라는 측면이 들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엄청난 수주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보합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 섹터가 조정이니까 어느 정도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자라는 관점은 괜찮습니다만 조정 폭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5%에서 20% 정도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괜찮게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관망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 조선 섹터 조금 하락하는 모습인데 조금은 조심스럽다. 하락의 폭을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시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관세 불확실성이 재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뭐 AI 중국 화웨이에서도 다시 한번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에 이런 이슈들이 어떤 영향을 조금 미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AI 관련해서는 중국 시장과의 관련성보다는 우리는 엔비디아과의 관련성이 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 엔비디아 주가가 화웨이 고성능 AI 칩 개발 보도에 이어서 급락을 했었는데요. 4% 장중 4% 가까이 급락을 하다 다행히 반 정도 회복을 해서 2%대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SK 하이닉스가 HBM을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엔비디아의 주가와의 관련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 섹터 쪽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은 지수에 비해서 막 강한 움직임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HBM에서 멀어져 있는 삼성전자에는 매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AI 섹터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딱히 우리나라에서 AI와 기술력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종목들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솔트룩스라든가 셀바스 AI 이 정도 관련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본질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움직임을 체크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향후 전망 부분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나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또 SK 하이닉스에 대한 안 좋은 의견을 내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은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HBM 수요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까지 견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보니까 일단은 약간은 조심을 하되,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실적만으로도 현재 실적만 가지고도 이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잘 지켜볼 필요는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글로벌 시장 속에서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좀 시장 이슈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뭐 조기 대선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요. 시장 참여자로 봤을 때는 사실 따라붙는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봐야 할지, 어떤 이슈 체크를 해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일단 수술용 로봇에 관련돼서 가장 유망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제 일론 머스크가 수술 로봇이 5년 내에 최고 외과 의사를 능가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에 있어서 최첨단을 앞서 나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언급을 하면 관련된 섹터가 움직이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설립해 운영 중인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를 언급하면서 수술용 로봇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영의 움직임에 조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고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망이라든가 뭐 FDA 승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향후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를 보면은 SK텔레콤의 유심칩 관련 사태와 관련해서 보안업체들이 오늘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알체라 같은 생체 보안 업체들이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은행권에서 이제 보안 관련돼서 우리가 유심만 가지고는 은행 업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중 보안이라든가 이런 장치가 필요한 부분 때문에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 강조되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은행 같은 데서 생체 보안을 강화하겠다 이런 측면이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알체라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 섹터 관련해서는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양자암호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든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자율주행이 도입됐을 때 그때도 보안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양자암호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ICTK라든가 기술력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안 섹터 그 안에서도 이 보안에 관한 중요성을 언급해 주시면서 양자 암호 관련주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전장 이렇게 특징 섹터들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살은 빠지고 또 주가에는 살이 찌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떻게 오전장 특징주들 정리해 주실 수 있을지 전략이 궁금합니다. 사실 비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최근에 상당히 엄청나게 각광을 받는 쪽이 비만하고 탈모 쪽입니다. 우리가 미적인 부분을 되게 중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양권의 분들이 조금 비만인 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고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성인병을 유발하다 보니까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위고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주사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주사로 맞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약으로 개발을 하자라고 해서 인벤티지랩이 경구용 비만약에 관련된 그러한 특허 관련해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혁신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봐서는 조금 언론 플레이를 되게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가진 기술력보다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하지만 일단 지금 너무 많이 올랐을 때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약간은 조금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D&D 파마텍, GLP-1과 관련된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D&D 파마텍을 인벤티지랩보다는 좀 더 좋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외국인 수급만 보더라도 D&D 파마텍이 인벤티지랩보다는 조금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약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다른 종목들은 종목이 많습니다. 대봉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조금 압축해서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둘 다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D&D 파마텍에 한 표를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D 파마텍에 관한 긍정적인 시각까지 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장 뭐 체크해볼 것들이 많은 만큼 관련 종목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스터님께서 보시기에 오늘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유망하다, 지금 자리 괜찮다 하는 종목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오늘 하루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너무 급등락이 심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조금 오늘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움직인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매수주들이 오히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권주라든가 아니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까 걔네들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도 역발상으로 관세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우면서 그래도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표방하는 바는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국내 기업 중에 미국의 지사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 관련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 종목은요, 현대모백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의 장점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미국에서 제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절약 부분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테네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수주한 부분과 2차 전지 양극재 공장이라든가 애리조나의 배터리팩 공장 자동화 설비를 수주한 부분이 부각돼서 최근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수출액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관세와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공장이 있고 현지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관세를 맞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부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얘는 게다가 상사 이래 최대 실적에 외국인 투자자가 연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현대무백스를 한 4,000원, 4,400원대는 우리가 공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스통신망에서도 계속적인 부분 강조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무백스 제시해 주시면서 4,400원대 공략 괜찮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성민 마스터님 그러면 지금 아까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전략을 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투자 이어가고 계세요? 일단은 박스통신망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어느 정도 가격대에 하면 되는지 그리고 매도를 어느 정도 가격대에 하면 되는지 추가 매수가 필요하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까지 전략을 잘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우리가 지금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순환매 장세를 놓치지 않는 측면에서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단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장중에 장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보면 그간의 흐름과 너무 달리해서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관세 무풍지대다 뭐 엔터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좀 부각을 받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들 이제는 바닥을 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또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지금 자리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화장품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많은 경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원래는 화장품의 주요 소비처는 중국이었는데 이제 시장이 미국과 유럽 쪽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리콘투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점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세를 맞긴 했지만 관세를 맞더라도 중국 화장품이라든가 여타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고품격 화장품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게 한국 화장품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K 화장품에 대해서 K 뷰티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고 미국향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화장품의 가격 경쟁력은 관세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훨씬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재 가격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뭐 좋은 시각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신지도 조심스럽게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에서 화장품 수출에 대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실리콘2라는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은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만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이익 구성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대에서 3만 원 초반부터 3만 5천 원까지는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언급까지 좀 해주셨는데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밤사이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우리 시장에도 좀 어떤 종목들의 훈풍을 불어줄 수 있을지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알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스페인에서 정전 사태가 났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력주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가 겹쳐진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관련 정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전력망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 흐름 최근에 AI 관련된 부분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겹쳐지면서 전력 수요가 공급을 너무도 초과하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부분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계속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야지, 스페인에서 정전 사태가 났으니까 이게 아니라 스페인 정전 사태와 같은 사태가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충분히 전력 관련주에 대한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족한 전력을 보충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에서 생산을 해서 여기에서 바로 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모아줄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스템이 중요한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 관련해서 일단은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중요할 것 같고요. 삼성 SDI, 이런 종목들, 지금 현재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들에 대한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 측면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좋습니다. 네, 가장 좋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가격 부담이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시기엔 조금 비싼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선택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코스모 신소재, 삼성, SDI까지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기 대선 관련주들도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 곳 없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조기 대선 관련주들 지금 좀 눈여겨볼 만한 자리가 있는 종목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이 관련 테마는. 조기 대선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그 단방송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뭐 인맥주보다는 정책주 위주의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무슨 동문이다라고 해서 올라가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우리 동문 아니에요, 뭐 이런 악재들이, 돌발 악재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고, 또한 그렇게 해서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금감원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맥주보다는 정책의 방향성에 조금 일관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섹터가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원자력 섹터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BHI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아니면 우진엠텍 같은 종목들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해서는 원래 민주당에서는 원하지 않는 정책이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탈원전을 폐기하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원전 관련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기 대선 관련주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이 많은 종목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마스터님. 이 마스터님과 함께하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뭐 투자 전략들도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투자 전략 알려드리고요. 일단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봤을 때 얘가 좋다더라 하고 따라갔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미리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도 일정을 체크해서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이러한 정책이 나오겠다라는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걸 준비하고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신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들어오셔서 도움받는 게 훨씬 좋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서성민 마스터님, 오늘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성민 마스터와 함께 오늘장 이슈들 체크해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할지도 여러분과 함께 투자 전략 챙겨봤습니다. 저 방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좀 체크를 하시면 서성민 마스터와 함께 장 중에서도 이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금 더 단단한 전략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정보 교육 받아보실 수 있는 점 알려드리고요. 현재 11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629종목 오르고 있고 247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르는 종목이 우세한 가운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잠시 체크를 좀 해보시면요. 외국인이 선물해서 8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피는 조금 덜어내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48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시장 전체를 조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2,546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11시 37분 구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 다시 한번 김유진 캐스터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M의 캐스터 김유진입니다. 저와 함께 오전 시황 살펴보실까요? 네, 어제 코스피 2,550선에서 상승 출발했고 결국 보합으로 마감했죠. 오늘 시장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조선주는요 조금 안 좋았습니다. 하나오션이 좀 급락했었고요. 엔터주와 화장품주에서 흐름이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0.83% 상승한 2,569.72, 코스닥 1% 상승한 726.6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550선에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시작보다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722선에서 시작했는데요. 코스닥 오늘 상승 종목이 더 많아서 지금 오르는 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개인과 기관이 매수해서 상승을 견인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로 지금 전환을 해서 그 물량을 기관이 2,422억 원 고스란히 받아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실 텐데요. 오전 중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했었는데요. 현재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역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430억 원, 기관은 85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427억 원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10시 30분을 기준으로 한 차트인데요. 먼저 애경 케미칼 보시면요. 11% 이상 상승한 11,09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 한 주 가까이 되면서 2배 가까이 올랐는데 한 주 만에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중국의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이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개하고 양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제도 나트륨 배터리 섹터가 상승했었죠. 오늘 나인테크, 메가터치, DIC 등 관련 섹터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애경케미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음극재 소재로 사용되는 고성능 하드카본을 개발하고 양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림시큐리티입니다. 어제 특징주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서 이 보안에 대한 바이오 인식 테마가 계속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인식 테마는요, 지문, 홍채, 또 얼굴, 목소리, 정맥처럼요, 사람 고유의 생체 특징을 이용해서 이 신원을 확인하거나 인증하는 기술과 관련된 섹터인데요. 드림시큐리티는 암호화 기술과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보안 이슈에 대한 대응 능력이 주목받고 있고요. 2.76% 상승한 3,9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22일에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 1조 147억 원이 나왔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6% 상승, 영업이익은 69% 이상 상승하면서요. 분기 매출이 1조 원 넘어선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5.2% 상승한 31만 3,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인벤티지랩입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 소식에 상한가 가고 있는데요. 일라일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들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큐라티스, 또 블루엠텍, 대봉 LS 등 비만 치료제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인벤티지랩. 처음 도전한 경구약 재현 변경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내놨는데요. 기존 제품 대비 73배 향상된 수치라고 합니다. 29.96% 상승한 3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시선 AI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수술용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몇 년 안에 인간 의사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한 발언에 따라 오늘 로봇주가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시선 AI를 특징주로 뽑아봤습니다. 공항 가보시면요, 이 얼굴 인식 기술 출입국 심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거 많이 확인해 보셨죠? 바로 이 시선 AI의 기술인데요. 이외에도 화면 정보 보호 솔루션 개발로 개인의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함은 물론 의료 분야로 이 AI 기술을 넓히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12.28% 상승한 4,4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SM입니다. 관세 무풍지대라고도 불리는 엔터주, 오늘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JYP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근 IBK 투자증권은 SM의 2025년 2분기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콘서트 그리고 음반 판매 등에서 좋은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2.61% 상승한 12만 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11시 지금 반을 기준으로 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슈들이 많은데요. 삼성전자는요. 내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실적에서 반도체 부문 회복세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난 잠정 실적에서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4.24% 상승했고요. 이익도 1%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 HBM 시장 불확실성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모건 스탠리가 자꾸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내자 투심이 악화될까 싶었는데요. 다시 11시 반을 기준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1분기 깜짝 실적에도 더 큰 변수가 있다며 찬물을 끼얹는 이 모건 스탠리, 우리 지수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에너지 솔루션 0.29% 상승한 34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48% 상승했고요. 현대차 0.69% 상승하며 오늘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면요. 지금 에코프로비엠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오늘 4% 가까이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조금 오른 건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 이전 상장 재추진을 오늘 밝혔습니다. 앞으로 주식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증권은 목표가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의 지금 반등세가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HLB, 에코프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전 시황 설명드린 김유진 캐스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캐스터와 김유진 캐스터와 함께 시장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11시 45분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2,568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76% 오르면서 지금 시장 상황 나쁘지 않은데요. 오르는 종목 648종목입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1.7%, 1.07% 상승을 해주면서 우리 시장을 강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조금 눈에 띄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한번 볼까요? 현재 시장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한 연구원이 LG생활연구원의 목표 주가를 3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려잡은 게 이 트리거가 됐는데요. 중국의 이쪽 업황이 저점을 지나가는 모습이다. 호실적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만들어갈 것이다.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지금 LG생활건강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앞서서 방송에서도 조선 관련주들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조선 가운데서도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한번 볼까요? 이 고전압 대용량 제품군 중심의 고수익 수주 확대 기대감 속에서 효성중공업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사실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저희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이 또 있습니다. WSI인데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밤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좀 수술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료 AI단의 오늘 강세 슈팅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전망이 의료 로봇 개발 기업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WSI 주가 흐름 보시면 흐름을 회복하지 못하고 조금 주춤하나 했는데 이 소식에 지금 장중에 슈팅이 좀 나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계속 방송 통해서 챙겨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드리겠습니다. 방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서성민 마스터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QR이 지금 안 나가고 있네요. QR이 이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QR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송에서 언급드린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장중에도 서성민 마스터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 교육 정보들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는 이 투자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에도 더 많은 종목들과 더 많은 전략 챙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